일단은 매매를 단타로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저는 무조건 단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분 2평을 뚫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이제 거죠? 바꿔야죠. 그럼 이제 롱. 롱으로? 롱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짜파님이 지금 말 시켜가지고 이제 못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차트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여기 개미탈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내동매매 신이라고 하시거든요. 개미탈출님을 모시고 한번 좀 재밌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미탈출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개미탈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미탈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오늘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 매매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왜냐면 완전 일반인이거든요. 저같이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다니시고 또 회사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동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거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마주가 돼서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매하러 가보시죠. 네, 이제 개미탈출님의 실매매를 한번 볼 건데 한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또 선물거래 세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한번 저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대로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저는 차파님처럼 일단 네. RSI를 RSI를 하나 켜놓고 일단은 매매를 단타로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저는 무조건 단타입니다. 무조건 단타? 네, 시드는 딱 100만 원 있구나. 730불. 딱 730불 지금 입금을 해놨고 네, 단타로 할 거예요? 단타로 저는 항상 100만 원으로 홀짝 레버리지는 평소 레버리지 어떻게 쓰세요? 20배에서 네. 약간 이제 기분 나쁘다, 열 받았다, 100배 100배라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사라지죠. 잠깐 뒤돌았다 보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파님 영상을 네.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차파님이 분석해 주신 게 이제 이게 하락 추세에서 이제 네. 상승 추세로 그 일봉으로 바뀌었다. 네. 이거는 솔직히 네. 저한테 큰 힘은 없어요. 아, 그래요? 단타를 할 거니까. 왜냐면 저는 5분봉을 보고 네. 5분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5분봉을 봐도 저는 RSI를 좀 보거든요. 그러면 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를 벌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이제 단타로 대충 이 730달러를 가지고 7,000달러? 1,000만 원? 단타로? 왜냐면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100만 원 이거 딱 네. 칩에다 놓고 네. 한 2,500? 한 3,000까지 네. 간 적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그건 단타가 아니잖아요. 단타라고 하면은 데이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포지션이 오늘 하루에 종료가 돼야 단타죠. 그렇죠. 하루에 네. 한 10번 정도로. 그러니까 먹고 뱉고 먹고 먹고, 뱉고 먹고. 먹고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한 3,000불까지 가면 항상 또 꼬꾸라지고. 근데 이게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자리를 한번 분석하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자리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저는 숏을 볼 겁니다. 단지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숏을 보겠다. 한번 볼게 한번. 그리고 이게 네. 지금 네. 오! 떨어졌는데? 그럼 이거 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숫자 봐야 돼. 이럴 때 숫자 봐야 돼. 네, 한번 잡아보세요. 레버지 몇 배야? 레버지 20배. 네, 딱 20배. 좋아요. 딱 좋아요. 네, 이제 네. 그리고 저는 무조건 마켓. 시장가로. 시장가. 몇 프로 들어갑니까? 25%. 네, 25%.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크잖아요, 이게. 네, 네. 그래서 크면 네. 잡아냅니다. 숏 체결됐어요?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05비트 잡힌 거네요. 0.5비트. 네네. 네. 한 번 더 올라가고 잡을 거라. 아니 여기 이동평균선 오면은 숏 잡아야 된다면서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래로 이제 향하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시드에 지금 몇 프로 들어간 거죠? 한 25% 전 항상 들어갔나? 이제 25%를 들어가고 네네. 이제 물 탈 때 물 타면 이제 또 50%. 네, 그래야지 25%가 되거든요. 네. 물 탈 때 50%, 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100%. 마지막에 100% 네. 타고 중간으로 맞춰지니까. 네, 그때 가면 이제 첨단 시나리오. 그럼 대충 25%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나면은 익절을 하죠? 그때 다르죠.
잠깐 뒤돌았다 왔는데 수익이 크다. 네. 오, 그러면 그때 입절이고. 아, 업무 하시다가 일단 잡아놓고 업무하고. 그렇죠. 어. 보지 않습니다. 계속. 어. 왜냐면 이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이제 보다가 네. 장대 양봉인데 단지 그러면은 단타를 할 때는 이렇게 이동 평균선만 보고 단타를 치세요? 아니요, RSI를 많이 봐요. 그러면 지금의 RSI는 어떠한 근거로 숏을 잡은 거죠? 50에서의 약간 저항을 예상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제 장대 네. 양봉 나왔으니까. 네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장대 음봉이 나올 네, 거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데? 자,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예상하는 거는 뭐 예상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그럼 여기에서 계속 지지가 이런 데서는 지지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유의미하게 판단을 안 하고 매매를 하나요? 이동평균선 밑에 서 있다가 이 부분에서는 몇 번이나 이렇게 지지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동평균선에 다다랐다고 숏을 잡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이런 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네. 지속적으로 어때요? 밑에서 나왔다가 여기서는 이동평균선 뚫었잖아요. 그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롱을 치세요? 단지 이평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 아니죠. 그때 느낌. 느낌이요? 그때 이 롱이다 숏이다. 그런 느낌적인 거? 이거 늘릴 수가 있군요. 그걸 몰랐어요? 핸드폰으로만 매매를 하니까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조금씩 수익을 가져갔다가 이제 수익이 나면 또 빼고 거기다가 다시 복리로 좀 늘어나면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빼본 적이 없어요. 수익을 빼본 적이 없다고요? 네. 한 번도? 네. 제 영상을 보시면 네네. 제 채널에 올려놨는데 네네. 제가 뇌동매매 마냥을 해서 3천만 원 잃고 출금 내역이 없어요. 어... 입금료만 있고. 일단은 제가 조금만 한번 피드백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가장 보지 않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왜냐면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지켜주지 못했다.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이 나오면 뚫지 못했다. 네. 그냥 후행적인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동평균선은 언제든지 뚫리면 뚫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항을 받으려면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선물 거래를 할 때 이거 되게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25%니까 100만 원, 25만 원 베팅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렇네요. 25%니까 25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션을 잡을 때 이동평균선만 보고 잡을 게 아니라 내가 이 숏을 잡는 숏을 잡는 거 그리고 롱을 잡는 롱을 잡는 거에 여러 가지 기준점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기준점이라는 게. 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5분 봉으로 매매를 할 거지만 1시간 봉으로 지금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네. 이 많이 올라온 거랑 5분 봉이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단타 매매를 할 거니까. 그죠? 네.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이 네. 올라왔으니까 숏이다.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면 롱이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지금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네. 내려와서 지금은 횡보 중에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정파예요. 조정파. 그죠? 조정파입니다. 이 조정파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한 곳에서 슈팅이 나오거나 이럴 확률보다는 어느 한 기준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어떠한 매매 스타일을 가져가야 되냐면 수익을 주면 그때그때 빼는 형태의 어떤 매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파동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자 보면 네. 고점 찍고 이거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죠? 네. 이 내려온 형태가 파동을 잘 모르지만 이 내려온 네. 형태가 흔히 얘기하는 충격 파동 같아요? 아니면 그냥 조정파 같아요? 충격파요. 충격파 같아요? 네. 저는 충격파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충격파는 항상 한쪽으로 방향이 강하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얼마 전에 4시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충격파예요. 그죠? 네. 이런 게 충격파입니다. 근데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이 하방으로 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죠. 옆으로 이렇게 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그냥 조정파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정파가 충격파의 형태로 나오지 않았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요 위로 슈팅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게 좀 꺾인 상태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추세를 그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단타로 할 거지만 내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읽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면 명확하게 패럴 추세가
하나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고점을 찍고 네. 밑에 내려와서 상당히 느리네요. 자. 고점을 찍고 밑에 내려와서 터치해주고 어때요? 중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비비고 있네요. 아니죠. 중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죠. 네. 그죠? 이렇게 네. 저항을 받았잖아요. 자, 요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려와서 저항을 받고 못 올렸죠. 네. 다시 하단 찍고 저항 받다 올렸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유의미한 움직임입니다. 그죠? 음. 그러면 지금도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네. 이 중단 추세에 다다르면 뚫을지 못 뚫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상승으로 향하는 힘이 강할 수 있겠죠. 그죠? 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구간. 그러면 우리가 롱포를 선택할 때 이 구간을 굉장히 좋은 롱포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김타춘님이 잡은 타점을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RSI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죠? 저는 RSI가 이렇게 중앙부에 있을 때는 타점을 잡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이 중앙부에 있을 때는 이 중앙을 뚫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이 중앙을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타를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타점은 어디냐면 위에 있거나 5분 봉상 밑에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 먹을 수 있는 폭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앙에서 잡게 되면 먹는 폭도 적고 숏을 잡았잖아요. 그죠? 롱을 잡았다 하더라도 먹는 폭이 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숏포보다는 롱포가 더 유리하다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게 여기서 보시면 5분 봉상 어때요? 수렴을 그려주고 있죠. 그죠? 네. 수렴을 그려주고 있죠. 네. 그러면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인데 대부분 이런 경우 이 밑에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보다 한 번쯤은 더 위로 주고 밑으로 갈 확률이 더 큰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롱포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 찍고 30 찍고 올라와줬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라고 충분히 감안하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숏포를 볼 거라면 요 위쪽에 있을 때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롱포를 볼 땐 요 밑에 쪽에 있을 때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이 평을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추세랑 기본적으로 RSI의 현재 위치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지금 단타를 할 땐 그 직전 슈팅이 나왔던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네. 피보나치를 이으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어주면 지금 현재 어때요? 0.5구간과 618 인근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트가 흘러갔는지를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이 계속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아마 이 구간이 뚫리면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이 뚫리면 어때요? 매수세. 매수세가 조금 더 나오면서 RSI를 꺾어주면서 위로 슈팅이 여기까지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목적성을 가지고 단타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이 평 나왔으니까 잡아놓고 그냥 기다려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차파님께서는 지금 이걸 딱 보자마자 네네. 방금 엄청난 이게 이렇게 딱딱딱딱딱 네네. 1시간봉 보고 네네. 이런 문서 이제 네. 5분봉 보고 이런 문서 뭐 네. RSI 뭐 피보나치 이렇게 딱딱딱 네, 자연스럽게 그냥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실 선물거래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이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타를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김사출님은 이 뽕에 젖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도파민, 도파민. 내가 이 100만 원으로 막 만들어본 기억이 있는 거야.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본 기억.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레버리지를 20배면 뭐 지금 환자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레버리지는 좀 개인적으로 초보자들은 10배 이하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 차라리 시드를 늘리세요. 아, 시드를요? 시드를 차라리.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20배, 30배, 마지막에 막 100배도 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500만 원으로 7배. 500만 원 7배. 네, 이런 식이 나요. 봐봐요. 100만 원 갖고 20배 잡으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30배 잡으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죠? 500만 원으로
7배 잡으면 얼마예요? 3,500원. 3,500원 똑같아요. 네. 단지 멘탈적으로 내가 눈에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때요? 멘탈적으로 관리도 쉽고 되죠. 그러니까 자꾸 아주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레버리지 써서 큰 돈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멘탈적으로 그래서 계속 돈이 이르는 거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 레버리지는 우리한테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독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뭐 숏을 보셨지만 네. 그죠? 만약에 롱 쪽으로 만약에 흘렀을 때 김타춘님이 손절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뭐를 가지고 손절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제가 만약에 롱이라고 가정하면 손절 라인을 잡아보라고요. 네네네. 롱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분 2평을 뚫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이제 거죠? 바꿔야죠. 그럼 이제 롱. 롱으로 롱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짜파님이 지금 말 시켜가지고 이제 못 바꿨어. 아, 이거 못 참네. 이거. 원래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때 이거 롱이다 이랬는데 못 바꿨어. 지금 물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린 거예요 이제. 이제 물린 거죠. 이제 이거 어떻게 다시 봐야 돼요. 혹시 이러면 좀 머리가 좀 뜨거워지나요? 그쵸. 이제 막 도파민이. 이 25만 원 가지고도 머리가 뜨거워지는 그쵸.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이걸 어디서부터 타야 되지? 네. 가격이 그 물을 타면 계속 숏을 잡으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 당연하죠. 숏으로 정했으니까 이제 숏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좀 뜨거울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이거. 네. 어떡하지? 그러면 네. 방금 이제 네. 차트 팔러님이 알려주신 대로 네네네. 이제 네. RSI가 네. 이제 이 70선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이 포지션 유지하고. 그렇죠. 오. 기다리죠. 왜냐하면 네.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이유가 없다고요? 네. 이제 어. 어떡하죠 이거? 저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자리에서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고 저 같으면 롱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바꿀까요? 아. 오! 그래서 자리를 알면 이 작은 순간에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차트는 대응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보는 그림이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쵸. 아주 작은 그림이라도 이런 그림으로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캐치해서 충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차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손절도 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제가 김타춘님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아마 손절의 기준점을 잡을 것 같아요. 손절의 기준점이요. 네, 손절의 기준점을 잡을 것 같아요. 어느 손절의 기준점을 잡을 것 같냐면 한번 볼까요? 자, 5분 봉이죠? 네. 자, 내가 잡았는데 5분 2평을 보고 잡았는데 5분 2평을 뚫었어요. 네. 그러면 내 기준에서는 지금 숏 입장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캔들을 보면서 이제 그 기준점을 잡기는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슈팅이 네. 과연 어느 기준점을 가면 이게 진짜 슈팅인지 가짜 슈팅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기준점 하면? 만약에 개미타쇼님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 고점 넘으면 그러면 거기 고점을 넘을 때까지 일단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물을 타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넘으면 이제 손절. 근데 이 선물 거래는 네. 계속 매매를 하실 건 불 타시건 불 타시고 물 타건 물 타고 알아서 하세요. 이 선물 거래를 한다면 이 단 0.3%에도 레버리지 20배 썼기 때문에 몇 프로 손절일까요? 6%, 7%. 그렇죠. 한 수수료가 7, 8% 정도의 손실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25만 원 중에서 거의 10%라고 하면 2만 5천 원이거든요. 수수료까지. 그렇죠. 그러면 2만 5천 원을 날리는 거죠. 이게 100만 원이었다면 10만 원이죠. 그렇죠. 10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 손절이고요. 그죠?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손절을 내가 짧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손절을 길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좀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참 힘드네요. 한번 해보세요. 일반인 입장에서. 왜냐면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마 다들 저처럼 이제 네. 매동매매로 이제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존버. 그렇죠. 이제 네. 살려줍니다. 또 차트가 잔인하지 않아요. 그래요. 언젠가는 살려주겠죠. 네, 근데 살려줍니다. 그 안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 안에 매매를 내가 제대로 했다면 과연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 마이너스 3달러.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냥 네. 진짜 그냥 네. 옆에 차파님이 안 계시다 생각을 하고 네네. 제가 그럼요. 혼자 매매할 때 그냥 그 스타일대로 할게요. 네. 그냥 저는 네. 기다립니다. 일단은 네, 기다립니다. 일단 네. 존버를 한다. 네, 기다리다가 몇 퍼센트 정도? 한
10%? 네. 네, 그때쯤 되면 물 한번 타면은 평탄이 이제 올라가면서 살려줘요. 네. 자, 한번 제가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RSI를 단지 상승 다이버넌스, 하락 다이버넌스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 50구간 있죠. 네. 이 50구간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차트를 봐볼게요. 네. 보시면 50 이하에서 놀다가 네. 50을 복구하고 난 다음에는 슈팅이 나오죠. 네. 다시 떨어지면 30을 찍어주죠. 네. 그리고 다시 저항받고 복귀를 하면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슈팅의 크기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슈팅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슈팅 한번 봐볼까요? 그죠? 어디까지 갔어요? 64까지 갔죠. 네.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37까지 떨어졌죠. 네. 그죠? 이거는 자, 여기는 거의 30 이하까지 내려왔죠. 네. 그리고 올라갔지만 이만큼을 못 찍어줬죠. 네. 그러면 이때는 매도세가 이 구간 대비 강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떨어졌는데 다시 완전 과매도로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매수와 매도의 비율을 단지 5분봉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나왔을 때 저는 숏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간에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설령 숏을 잡았다 하더라도 RSI로 이 구간을 뚫는 상승이 나오면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SI로 손절을 잡으면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지금은 어때요? 슈팅이 나오고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물 좀 마시고 와야겠다. 지금 속이 타는데 이게 참 우리가 네. 체험 삼아서 이게 크지 않은 돈이라서 그렇지 사실 커요. 지금 저한테 큽니다. 그쵸. 네. 그렇죠. 네. 이게 월급에, 이거 슈팅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은 빠르면은 더 좋았다. 이런 RSI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물론 차트라는 건 수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또 고점을 낮아주면서 찍지 못하고 또 내려와 살려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내려왔을 때 살려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잠깐의 슈팅을 먹지 못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의 분석이 왜 틀렸고 내가 매번 매매를 할 때마다 차트는 왜 반대쪽으로 흐르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아까 롱을 잡았으면 지금 커피값을 벌었네요. 그렇죠. 이거 아까 어떻게 주셨죠? 네. 핸드폰으로만 매매를 하셔가지고 이 컴퓨터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시는군요. 왜냐면 네네. 직장인들이 네. 이거를 이렇게 컴퓨터로 보면서 매매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몰래 이제 핸드폰을. 근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숲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무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저처럼 한 가지 근저 느낌적으로 2평대로 매매했으면 지금 개미타출님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자리를 명확하게 캐치를 하면 못해도 수익을 매번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손절. 마켓. 손절도 마켓으로. 아닌가요? 계속 올라간다. 손절 마켓. 와 진짜 이거 차파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이제 저는 익절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면서 또 타점을 또 잡아가면서 이렇게 봐봐요. 여기를 뚫는 RSI 상 여기를 뚫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확정 수익 구간을 계산해야 된다고. 네. 그것만 알면 이거는 ATM 기기죠. 그죠? 그렇네요. 네. 방금 커피값 벌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항상 고민인 게 매매로 돈을 벌고 싶은데 네. 전업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핸드폰으로 포지션을 잡거나 네. 아니면 퇴근해서 네. 차트를 보고 한번 포지션 잡아놓고 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네. 그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이제 좀 저배로 네. 한번 하루가 지날 수익이 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열받았던 게 뭐냐면 그거는 마켓으로 안 하고 네. 시장가 네, 네. 타겟 해놓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롱을 잡아서 네. 여기 팔아야겠다 했는데 여기 찍고 팍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손절이 나. 그거는 욕심이 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절을 고민하는 사람이 제일 초보예요. 익절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고민하지 말아요.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전업 트레이드면 보고 있다가 바로 대응을 할 텐데 네. 직장인이니까 핸드폰을 못 보고 차트를 못 보고 있다가 내가 그때 핸드폰을 봤으면 마켓으로도 시장가로도 네. 팔아서 수익을 봤는데 내가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오! 아까 손절 안 했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강의 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3강까지.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야? 아니 오늘은 왜냐면 네. 제 이제 날것을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음. 샤파님한테 배우기 전에 네, 네. 어떻게 매매를 했고 네.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달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오늘 제 날것을 보여드린 네. 거고. 그래서 저도 차파님 강의 3개를 보고 되게 기본적인 건데 네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네. 해서 그렇게 매매를 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멘탈적인 부분들, 근데 익절에 관한 부분들은 강의에 일단 내용이 많으니까 실시간 강의 녹화본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네. 좀 더 이제 실력 향상이 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네. 기대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단타 아닌 이제 네. 장타로도 한번 데이 좋습니다. 트레이딩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포지션을 잡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왜 이 네. 포지션을 잡고 손실이 나든 익절이 이 구간이든 날 것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제가 한번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